동물의 세계에는 정말 놀라운 출산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독특해서 마치 현실 같지 않을 때도 있죠. 그중엔 영상이 없었다면 믿기 어려운 장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미로 알려진 너구리, 그리고 신비한 캥거루의 주머니 속 비밀처럼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자연이 얼마나 야생적이고 또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그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1위, 영리한 너구리. 너구리는 정말 놀라운 지능과 적응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중간 크기의 포유류로 얼굴에 있는 검은색 마스크 무늬와 고리 무늬 꼬리 덕분에 금세 알아볼 수 있죠. 잡식성이라 먹는 것도 다양합니다. 과일, 곤충, 작은 동물들을 먹고 도시 근처에선 사람들의 쓰레기를 뒤지거나 남긴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적응력 덕분에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본능의 고수로 불리죠. 특히 너구리의 앞발은 마치 사람의 손처럼 매우 섬세합니다. 물건을 잡고 돌리고 뜯어내는데 능숙해서 도구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번식 시기가 되면 암컷은 보통 봄에 한번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 기간은 약 63일로 새끼는 태어날 때 완전히 무력하고 눈도 감겨 있으며 어미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 장소는 보통 나무 구멍, 버려진 굴, 혹은 사람이 사는 집의 다락일 때도 있습니다. 약 3주쯤 지나면 새끼들의 눈이 열리고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생후 약 12주가 되면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을 배우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익힙니다. 이처럼 너구리는 지능과 본능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자연 속에서 가장 영리한 어미이자 생존가입니다. 22. 캥거루의 주머니. 캥거루는 동물계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출산 과정을 가진 동물 중 하나입니다. 보통 포유류의 임신 기간은 길지만 캥거루는 그와 정반대예요. 임신 기간이 단 30일에서 36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 지나면 조이라고 불리는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조이는 태어날 때 아주 미숙한 상태예요. 크기도 작고 분홍색의 작은 강낭콩만한 크기의 털도 없고 무게는 1g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 동물처럼 새끼를 입이나 등에 엎는 대신 캥거루 어미는 새끼를 직접 옮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갓 태어난 조이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배 쪽으로 기어 올라가 주머니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바로 생명의 방, 새끼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자연의 인큐베이터인 거죠. 주머니 안은 특별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이가 젖꼭지에 단단히 달라붙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안에서 조이는 어미의 젖을 먹으며 털이 자라고 조금씩 캥거루의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힘이 붙기 시작하면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잠깐씩 세상을 구경하다가 겁이 나거나 피곤하면 다시 주머니로 돌아가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독립심을 키우죠. 약 8개월에서 1년쯤 지나면 조이는 주머니 밖에서 완전히 독립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할 때는 어미의 주머니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캥거루의 주머니는 단순한 육아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첫집이자 안전과 사랑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19위. 다윈 개구리의 입속의 비밀. 대부분의 개구리는 꽤 익숙한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물속에 알을 낳고 그 알이 올챙이가 됐다가 자라서 성체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죠. 하지만 다윈 개구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삼켜버립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수컷은 알들을 자기 목구멍 속 울음주머니라 불리는 공간에 보관합니다. 이곳은 천적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죠. 그 안에서 알들은 약 8주 동안 자라며 변태 과정을 거칩니다. 그동안 수컷은 먹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새 생명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이 다 자라면 수컷은 입을 벌려 완전히 자란 작은 개구리들을 세상 밖으로 토해냅니다. 이 독특한 방식은 알의 생존율을 높이고 모든 새끼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생명 전략이죠. 자연의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정말 특별한 사례입니다. 18위. 초보호 본능의 악어 엄마. 사람들은 악어를 무섭고 잔인한 동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악어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미 중 하나입니다. 암컷 악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물가 근처의 안전한 땅 위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은 뒤 풀과 흙으로 조심스럽게 덮어 보호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악어 엄마는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약 3개월 동안 거의 먹지도 않고 둥지 주변을 지키며 자신의 새끼들이 안전하게 태어날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럼 어떻게 새끼들이 태어날 때를 알까요? 놀랍게도 아기 악어들이 알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의 신호를 들은 엄마 악어는 즉시 반응하죠. 그녀는 입으로 조심스럽게 알을 물어 깨고 작은 새끼들을 한 마리씩 입안에 넣어 물가로 옮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서운 장면 같지만 그 입속은 새끼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이후 악어 엄마는 새끼들이 스스로 헤엄칠 수 있을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보호 본능 덕분에 악어 새끼들은 더 많은 생존 기회를 얻을 수 있죠. 무섭게만 보이는 악어이지만 그 아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성애가 숨겨져 있습니다. 17위. 쿼카의 예비 아기 전략. 동물의 번식 세계에서 쿼카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씁니다. 임신 기간은 약 28일로 짧지만 놀랍게도 암컷 쿼카는 한 번에 아기 하나만 품지 않습니다. 그녀는 두 마리의 새끼를 동시에 준비하죠. 첫 번째 아기인 조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 아기는 예비 아기로 어미의 자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조이가 어떤 이유로 살아남지 못하면 두 번째 예비 아기가 바로 성장해 태어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즉, 언제든 종족이 끊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둔 셈이죠. 태어난 조이는 약 6개월 동안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자라며 젖을 먹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달 정도는 어미의 돌봄을 받으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죠. 이런 예비아기 전략 덕분에 쿼카는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16위. 개의 알 주머니, 바다의 보호 본능. 개의 번식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이 되면 수컷과 암컷 개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 해안가로 이동하죠. 교미가 끝나면 암컷은 수정된 알들을 배 아래쪽에 있는 알주머니에 보관합니다. 이곳은 새끼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천연보호막 같은 곳이에요. 알은 종과 환경에 따라 약 2주에서 3주 정도 그 알주머니 안에 머무릅니다. 그동안 어미개는 거의 먹지도 않으면서 그 알들을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화할 때가 오면 암컷은 정확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보통 조류의 흐름이 강해지는 만조 시기, 즉 물결이 새 생명을 바다로 데려가기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죠. 그 순간 어미개는 수천 개의 알을 바닷물 속으로 방출합니다. 이 알들은 곧 투명한 유생인 조회아로 부화하며 조류를 따라 떠돌게 됩니다. 조회아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메갈로파라 불리는 작은 개 모양으로 변하죠. 이후 바다 밑으로 내려와 껍질을 벗으며 조금씩 진짜 개의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이처럼 개의 번식은 길고 복잡하지만 완벽하게 짜인 생명의 여정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생존 설계라고 할 수 있죠. 15위. 느리지만 위대한 생명, 나무늘보의 출산. 나무늘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출산 과정만큼은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도록 정교하고 신중하죠. 나무늘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발가락 나무늘보와 세 발가락 나무늘보죠. 종류에 따라 임신 기간이 다른데 두 발가락 나무늘보는 약 11개월 반,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약 6개월 정도의 임신 기간을 가집니다. 출산할 때가 되면 어미 나무늘보는 숲 꼭대기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조금 낮은 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새끼를 낳습니다. 이 자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새끼가 떨어지더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만약 새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미는 천천히 내려와 새끼를 찾아 다시 데려옵니다. 자신의 속도보다 사랑이 더 빠른 순간이에요.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의 몸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태반을 버리는데 어미는 그것을 먹습니다.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한 본능이자 냄새로 인해 천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생존 전략이죠. 새로 태어난 새끼는 눈을 뜬 채 태어나며 이미 날카로운 발톱과 치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의 털을 꼭 붙잡고 매달리죠. 그 소나기는 작지만 결코 놓지 않습니다. 비록 움직임은 느리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위한 강한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새끼 나무늘보는 300에서 500g 정도로 작지만 숲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어미에게서 차근차근 배웁니다. 세 발가락 나무늘보의 새끼는 더 작고 섬세하지만 둘 다 어미에게 의지하며 숲의 삶을 시작하죠. 느리지만 위대한 생명, 그것이 나무늘보의 방식입니다. 14위. 알파카의 임신 여정, 고산에서 피어나는 생명. 알파카의 임신과 출산은 고산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내는 놀라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암컷 알파카, 즉 어미는 크리아라 불리는 새끼를 품고 약 11개월 반, 거의 1년 동안 임신합니다. 이 기간은 사람의 임신 기간과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새끼가 튼튼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임신 초기에는 새끼가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미는 점점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크리아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출산은 보통 아침이나 낮에 이루어집니다. 어미는 대부분 서 있는 자세로 새끼를 낳아요. 이건 땅을 더럽히지 않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연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출산 과정은 매우 빠르고 깔끔합니다. 보통 몇 분 안에 아기가 태어나고 몇 시간 후면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죠. 물론 처음에는 어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요. 어미는 새끼를 꼼꼼하게 핥으며 깨끗하게 해주고 곧바로 젖을 먹게 합니다. 이 첫 젖에는 면역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항체가 들어있죠. 이렇게 알파카의 출산은 고요하지만 완벽하게 계획된 자연의 생명순환입니다. 어미의 헌신과 고산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새 생명이 따뜻하게 숨을 틉니다. 13위. 기린의 15개월 임신.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 동물의 임신 기간은 대부분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지만 기린은 그보다 훨씬 깁니다. 무려 15개월, 약 470일 동안 새 생명을 품고 있죠. 이는 동물계에서도 손꼽히게 긴 임신 기간입니다. 이렇게 긴 이유는 새끼가 태어날 때 이미 강하고 자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바나처럼 위험한 곳에서 갓 태어난 새끼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곧바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끼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크고 단단합니다. 몸무게가 약 45에서 60kg, 키는 1m 80cm가 넘죠. 사람 성인만큼 큰 크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출산도 아주 독특합니다. 기린은 눕지 않고 서서 새끼를 낳습니다. 긴 다리와 목 때문에 누워서 낳으면 오히려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약 2m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오히려 생명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탯줄이 끊어지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첫 숨을 내쉬죠.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새끼는 스스로 일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루 안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죠. 첫 주 동안에는 하루에 2.5cm씩 자라며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그 빠른 성장 속도는 살아남기 위한 자연의 필수 전략인 셈이죠. 기린의 출산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라 불릴 만큼 위험과 생존이 공존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12위. 입이 보금자리인 물고기 조우피시의 부성애. 조우피시는 커다란 입으로 유명한 아주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그 입이 단순히 먹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품는 장소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은 알을 낳고 그 알을 수컷의 입 안에 옮겨줍니다. 이때부터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수컷은 그 알들을 삼키듯 입속에 모아 한 알 한 알 안전하게 품어요. 이 과정을 구강보화라고 부르죠. 즉, 아빠가 입으로 알을 품어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수컷은 약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입안이 알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때때로 알을 뱉었다 다시 삼키며 산소를 공급하고 부패를 막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입속 육아인 셈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입속에서 완전히 자란 새끼들이 나와 바다로 헤엄쳐 나갑니다. 그 순간 수컷은 한숨 돌리며 다시 먹이 활동을 시작하죠. 이 놀라운 부성애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새 생명을 지켜내려는 자연의 위대한 본능을 보여줍니다. 11위. 사자의 여왕, 밀림의 어미 본능. 사자는 예로부터 정글의 왕이라 불리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새끼를 키우는 사자 암컷, 사자의 여왕이죠. 사자 암컷의 임신 기간은 약 100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미는 거의 사냥을 멈추고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며 태어날 새끼들을 준비합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사자는 무리와 떨어져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그건 단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끼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에요. 포식자나 수사자조차 새끼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새끼들은 태어날 때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아요. 몸무게는 겨우 1에서 2kg 정도. 그래서 태어난 뒤 몇 주 동안은 오직 어미의 젖과 온기에만 의존해 살아갑니다. 이 시기 동안 어미는 거의 먹지 않고 은신처 근처에서 새끼들을 돌보며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천적의 냄새를 막기 위해 새끼의 배설물까지 핥아 없애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건 약 3주쯤. 그때부터 새끼들은 천천히 기어다니며 세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몇 주 후,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무리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암사자들과 함께 새끼들을 공동으로 키우며 사냥을 가르치죠. 이렇게 자란 새끼들은 사냥법과 사회성을 익히며 하나의 강력한 사자 무리의 일원이 됩니다. 사자의 여왕은 단지 새끼를 낳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명을 지켜내는 전사이자 스승입니다. 12. 아빠가 출산하는 유일한 생명, 해마의 기적. 해마는 동물계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출산 방식을 가진 생물입니다. 놀랍게도 새 생명을 낳는 건 어미가 아니라 아빠예요. 짝짓기철이 되면 암컷 해마는 자신의 알을
수컷 해마의 배에 있는 육아 주머니에 옮겨 넣습니다. 그 주머니는 마치 캥거루의 주머니처럼 알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죠. 수컷은 약 2에서 3주 동안 그 알들을 품고 산소와 영양을 직접 공급합니다. 이때 그는 먹이도 거의 먹지 않으며 자신의 몸을 완전히 새 생명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에서 많게는 1000마리까지 되는 새끼 해마들이 작은 파도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폭죽이 터지는 듯한 생명의 폭발이에요. 출산을 마친 수컷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암컷으로부터 새로운 알을 받아 또 한 번의 출산을 준비합니다. 해마는 이렇게 번갈아 출산을 반복하며 자연 속에서 부성애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낳는 유일한 아빠. 그게 바로 해마입니다. 9위, 22개월의 기다림, 코끼리의 대장정.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육상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임신과 출산의 과정도 경이롭습니다. 모든 포유류 중에서 가장 긴 임신 기간을 가진 동물, 바로 코끼리입니다. 무려 22개월, 거의 2년 동안 아기를 품고 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태어날 아기 코끼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갓 태어난 새끼 코끼리의 몸무게는 약 90kg에서 115kg 정도로 성인 인간 한 명만큼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새끼를 낳기 위해 어미 코끼리는 오랜 시간 몸을 단련하고 무리 속에서도 안전한 장소를 찾아 출산을 준비합니다. 출산은 보통 무리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본능이죠. 어미는 수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진통을 견디며 새끼를 세상에 내보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이후입니다. 태어난 지 단 20분 만에 새끼는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어미와 함께 무리 속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자립하죠. 이 모든 과정은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코끼리 무리는 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새끼가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금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미는 새끼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무리의 다른 암컷들도 함께 둘러싸 새 생명을 지켜줍니다. 22개월의 기다림 끝에 태어난 그 한 생명은 코끼리 사회의 희망이자 자연이 만들어낸 인내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8위, 죽음을 각오한 어미, 문어의 마지막 임무. 문어의 출산은 동물계에서 가장 극적이고 슬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말 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죠. 교미가 끝나면 암컷 문어는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바위 틈이나 동굴 속이 대부분이에요. 그곳에서 수천 개의 알을 낳고 실처럼 가느다란 줄에 매달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미는 먹는 것도 사냥도 모두 멈춥니다. 오직 알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죠.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어미는 알 위에 끊임없이 물을 뿜어 산소를 공급하고 기생충이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문어는 심지어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자신의 뇌 기능 일부를 스스로 꺼버립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 알이 모두 부화할 때쯤이면 어미는 지쳐버리고 천천히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지켜낸 새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흩어지는 그 순간 어미 문어는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문어의 출산은 모성애가 얼마나 강력한 본능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자연의 이야기입니다. 7위, 사랑의 화살을 쏘는 달팽이. 느리지만 치명적인 연애. 달팽이는 겉보기엔 느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들의 번식은 놀라울 만큼 복잡하고 신비합니다. 우선 달팽이는 자웅동체예요. 즉 한 마리 안에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든 서로 짝짓기를 할 수 있죠. 지구에는 약 43,000종의 달팽이가 있고 그들은 숲속, 민물, 바다 등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사랑의 의식이에요. 짝짓기 전에 달팽이들은 서로를 유혹하는 느리고 섬세한 사랑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 달팽이는 아주 가느다란 칼슘 화살을 발사하죠. 그걸 사랑의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살은 상대의 몸에 꽂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수정 성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상대에게 당신은 내 짝이야라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짝짓기가 끝나면 달팽이는 습한 흙 속에 알을 낳습니다. 한 벌에 3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낳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비 오는 날씨에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를 볼 때 그 뒤에는 사랑의 전투를 치른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6위, 죽음의 출산. 하이에나의 고통스러운 탄생. 하이에나는 잔혹하고 무서운 포식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들의 출산 과정은 어미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련입니다. 특히 점박이 하이에나 암컷은 다른 어떤 동물과도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의사음경이라 불리는
수컷의 생식기와 닮은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짝짓기와 출산 모두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이에나 암컷은 이 의사음경을 수축시켜야만 교미를 할 수 있고 출산할 때는 그 좁은 통로를 통해 새끼를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통로의 길이는 약 58cm, 너비는 겨우 2.5cm 남짓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통과하기 힘든 길이죠. 그래서 새끼의 절반 이상은 출산 도중 질식하거나 다쳐서 세상을 떠납니다. 게다가 어미 역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지 못해 출산 중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어미와 새끼도 출산 후 심한 상처와 통증을 겪으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이에나의 출산은 잔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향한 필사적인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혹독한 방식으로조차 새 생명을 이어가죠. 5위, 어미의 몸을 먹고 자라는 생명, 벨벳거미의 희생. 자연에는 모성애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극단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벨벳거미입니다. 암컷 벨벳거미는 알을 낳은 뒤부터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새끼에게 내어줍니다. 몸속의 조직이 점점 녹아내리며 내부 기관이 서서히 액체로 변하죠. 그건 질병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끼들의 첫 먹이로 만들기 위한 자연의 프로그래밍된 희생입니다. 알이 부화하면 갓 태어난 새끼들은 너무 작고 약해서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어미는 몸에서 녹아나온 영양분을 입으로 토해내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며칠 뒤 새끼들은 더 이상 어미의 토해낸 먹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어미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누워 자신이 사라져가는 동안 새 생명들이 자라나는 걸 지켜볼 뿐이죠. 결국 어미의 몸은 완전히 비어버린 껍질만 남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흩어져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처절한 출산은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모성의 끝이자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입니다. 4위, 쌍둥이를 낳은 기적의 말, 말의 드문 탄생 이야기. 말은 그 우아한 모습과 강인한 힘으로 사랑받는 동물이지만 출산의 세계에서는 꽤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보통 한 번에 새끼 한 마리만 낳기 때문이에요. 임신 기간은 약 11개월로 그 시간 동안 어미는 오직 한 생명에게 모든 영양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말의 몸은 애초에 한 마리만 품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2마리 또는 3마리의 새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궁의 공간이 너무 좁아 두 새끼가 모두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수의사는 태아 중 하나를 조기에 제거하는 쌍태수정 감소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남은 한 마리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선택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 예외 없이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영국의 한 목장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데스티니라는 이름의 암말이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뒤 목장 주인은 정성껏 돌보며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출산의 순간, 데스티니는 건강한 망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또 한 마리를 더 낳은 겁니다. 두 번째 망아지는 약간 작았지만 두 새끼 모두 살아남았어요. 그건 말 세계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쌍둥이 망아지를 키운 데스티니는 엄청난 체력 소모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두 생명을 품었죠. 말이 쌍둥이를 낳는 일은 자연이 허락한 기적이라 불립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 생명을 지켜낸 한 어미의 위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3위, 자기 몸무게 절반의 알, 키위의 믿기 힘든 출산. 뉴질랜드의 상징새 키위. 이 작고 못 날아가는 새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출산 방식을 가진 새 중 하나입니다. 키위는 자기 몸무게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의 알을 낳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작은 몸에서 닭알 6개 크기의 거대한 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새 세계 전체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큰 알을 품기 위해 암컷 키위는 임신 기간 내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그만큼 몸이 무거워지고 마지막엔 거의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출산이 임박하면 몸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물웅덩이에 앉아 고통을 달래기도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혹독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낳은 알은 약 80일 동안 품어야 부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화한 새끼는 놀랍게도 깃털이 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른 몸에 갇힌 아기 새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만큼 완전하게 준비된 생명이라는 뜻이죠. 자기 몸의 절반을 내어 생명을 품는 키위의 출산은 작은 생명체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용기이자 헌신의 상징입니다. 2위, 고통으로 태어나는 아기 호저의 날카로운 출산. 호저, 즉 가시두더지로도 불리는 이 동물은 출산 자체가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출산을 하는 동물 중 하나로 꼽히죠. 왜냐하면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가시로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태어날 때는 그 가시가 아직 부드럽지만 곧바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출산 과정입니다. 만약 새끼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가시들이 어미의 산도를 찌르며 통과하게 되죠. 결국 출산은 어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깁니다. 어떤 경우엔 산도에 상처가 나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어미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저 어미는 본능적으로 새 생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태어난 새끼는 아직 가시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라 며칠 동안 어미의 품속에서 천천히 자라며 단단해집니다. 그 부드럽던 가시가 점점 날카로워질 때쯤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 숲속으로 향하죠. 그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체가 됩니다. 호저의 출산은 자연이 설계한 보호와 고통의 역설입니다. 어미의 고통이 곧 새끼의 방패가 되죠. 1위, 알에서 태어나거나 뱃속에서 태어나거나 뱀의 신비한 출산. 뱀은 그 생김새만큼이나 출산 방식도 신비롭고 다양합니다. 어떤 뱀은 알을 낳고 어떤 뱀은 사람처럼 새끼를 직접 낳죠. 먼저 알을 낳는 종류부터 볼까요? 이 뱀들은 짝짓기 후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짧은 임신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습한 곳을 찾아 알을 낳죠. 일부 어미는 알을 낳은 뒤 떠나버리지만 어떤 종은 알을 품으며 스스로 체온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수주가 지나면 껍질이 갈라지고 완전히 자란 새끼뱀들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반면 새끼를 직접 낳는 뱀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 태생뱀이라고 하죠. 이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뱃속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리고 알껍질 없이 완전히 발달된 상태의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스스로 기어다니며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미 곁을 떠나 자신만의 생존을 시작합니다. 뱀의 세계에서 출산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진화와 적응이 만들어낸 놀라운 다양성의 결과입니다. 알에서 태어나든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든 그들은 모두 완벽하게 살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